우크라이나에 갔던 이준석 대표 아마 지금쯤에는 인천공항에 막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1년 내내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이런 발언을 하고 비행기를 탔죠. 과연 도착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소모적인 논쟁을 자제해달라 확전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른바 이 핵관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입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거를 좀 먼저 해야 될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 오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온 거고 네. 제가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공천권을 경쟁으로 그걸 흑화시킨 것은 분명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공천밖에 없으니까 당이 혁신하자 그래도 공천 얘기는 내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두 사람의 갈등이 점입 가경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대표가 우크라이나로 떠난 게 발단이 됐죠. 정 부의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거라면 문제다 직격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떠나기 직전에 발표했던 혁신위 설치, 또 공천 개혁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공천에 대한 신경전까지 불거진 셈입니다. 당이 잘 될 때는 달달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이준석 돌풍이 가져온 국민의힘의 허니문 기간 계속되고 있는 듯한데요. 당원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당원 가입 신청을 받는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눈물이 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천 같은 경우에 우리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과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각각 맡아서 정말 잡음 없는 훌륭한 공천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승리의 기반이 되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갈등, 이 대표와 윤 핵관과의 갈등이 다시 돌아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이 대표는 YS의 명언이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에서 앞부분을 생략하고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고 썼습니다. 정 부의장이 말했던 육모방망이와 비슷한 사진까지 이렇게 올렸는데요. 육모방망이의 역할 이런 데 쓰이는 거라고 하죠. 진짜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공기라는 거에서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네, 그러자 정 부의장도요. 정치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다라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가 생략했던 개가 짖어도라는 구절을 살려내서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호통을 쳤는데요.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싸움의 국룰이라고 할까요? 선후배 나이 얘기까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나 아직 나간다고 안 했어. 오늘 하는 거 봐서. 지금 경규야 지금 3월달이잖아. 너 몇 살이야? 야 제일 마지막 위치야. 안 돼. 야,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몇 살인데? 나 대맛살. 네, 두 사람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영선 이 대표, 그리고 60대 5선의 정 부의장. 국가 서열로 따지면요, 이 대표는 7위, 정 부의장은 9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이와 서열을 떠나서 가만히 있을 이 대표가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 대표도 그렇고. 네, 이 대화가요 모두 이영만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대표 그리고 여의도 국회에 있는 정 부의장이 실시간으로 했던 대화들인데요. 페이스북 그리고 언론 인터뷰로 공방을 벌이는 걸 보면서 저는 지구촌이라는 말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대표가 방금 전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는 인터넷이 끊기는 몇 시간을 의식하면서 이런 메시지 남겼는데요. 3일 뒤면 취임 1년입니다. 1년 내내 흔들어 놓고는 무슨 싸가지를 논합니까?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더 흔들고
흔들고 반응하면 싸가지 없다 그러고. 네, 여기에 더해서 이 대선 당시 당대표를 몰아내자고 소리친 분을 우대를 해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겼으면 예우를 다한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반면 정 부의장은 오늘 확전을 자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가뭄이 극심합니다. 공주, 부여, 청양 지역 농가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은 집에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냐고 했지만 지금은 창문이 깨질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네, 당 차원에서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두 사람 간의 다툼에 끼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양측의 감정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은 적절치가 못하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할 만큼 의견짓을 다 했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또 당원들의 그런 의견을 받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네, 하지만 여전히 다툼은 확전이 되는 양상입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정 부의장을 비판을 한 건데요. 이른바 이핵관들, 비교적 젊은 정치인들이죠. 윤핵관 대 이핵관, 세대 간의 다툼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명분이 부족한 충고는 충고가 아닌 당 지도부 흔들기로 보일 뿐입니다. 명분이 부족하니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자초하고 당내 분란을 만들게 될 뿐입니다. 탄핵 이후 빠졌던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연전연승을 거둔 우리가 왜 지금 다시 당내 다툼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까? 네, 역시 당내에선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이 오신환 전 의원은 여의도 정치권의 나이 문화를 논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나를 포함한 선배 정치인들의 그의 애티튜드, 즉 태도를 지적할 게 아니라 그의 생각과 노선, 가치를 판단하고 논쟁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임승호 대변인은요, 정 부의장의 페이스북에 직접 짬순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끝장을 보자면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의장에게 당협 쇼핑을 하는 거냐라는 비판을 받은 정미경 최고위원도 나섰는데요. 지방선거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였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의 승리를 해야 한다면서 혁신이라는 단어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제안했던 이 혁신위에 힘을 실은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대표와 정 부의장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다투었던 충남 지역 공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었던 이 PPAT 점수 미달자 공천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가 공주, 부여, 청양이에요. 윤석열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이기신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청양 군수하고 부여 군수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임론이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공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책임론이. 네, 개표 결과를 좀 뜯어봤더니요. 실제 정 부의장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와 청양 부여 모두 지난 대선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한 곳들입니다. 이 중 청양과 부여에서는 모두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겼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두 지역 모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정 부의장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셈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차기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권 경쟁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천 룰을 다듬는 혁신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좀 드러냈습니다. 당내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하되 공천 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차기 지도부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기가 맞느냐 아니면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뛰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의 문제라 그런다면은 나중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에서 정말 자신들이 사심이 아니라 당과 국민을 위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요. 24일에 이 대표의 징계 문제가 윤리위에서 논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는데요. 지금 청상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증거가 있거나 피해자가 있거나 조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거든요. 무엇으로 열리는지에 대한
지금 아젠다 자체가 세팅이 안 된 것 같은데. 네, 반면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경기지사 후보는 선거 패배 후에 이른바 이준석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이준석은 범죄 피의자다. 범죄 피의자가 혁신위를 꾸리고 공천개혁을 하겠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썼습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대표가 거취를 좀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권 원내대표의 입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제일 낮은 게 경고거든요. 경고만 나와도 현직 당대표로서 좀 이게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가 판단할 문제죠. 예. 어떤 것이 나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또 다른 당내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선거에서 이기고도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 흔치는 않은데요. 대선과 지선, 큰 선거에서 2번 연이어 승리한 당대표가 있을 때는 더 그렇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할지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진석, 정치선대의 개소리 발언에 이준석 1년 내내 흔들고 싸가지 논하나, 윤핵관 대 이핵관으로 확전.